실거주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나중에 팔 때 돈 벌고 팔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있는 10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아파트를 고를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도 아니죠. 하지만 30대 신혼부부로서 늘 실거주를 고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열심히 연구하며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를 보는 관점과 어떤 기준으로 좋은 아파트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시선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파트는 추천하는 물건은 아니고, 단지 아파트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지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을 알아볼 때 이용하는 사이트는 4개 정도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대표적인 부동산 사이트죠. 매물과 매물수, 단지 정보, 평면도나 타입 같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 가능한 매물을 알아보기에는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출퇴근할 때 길 찾는 데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알아볼 때 단지에서 역까지 도보로 몇 분이 걸리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도 하고, 또 네이버 지도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동간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배치를 보면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동향인지 서향인지 남향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어떤 동이 여기랑 가까운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때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실인데요. 아실은 실거래 파악할 때 씁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찍히긴 하는데 몇 동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실 같은 경우는 그 실거래가 추이를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동이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서 층별 가격 차이나 아니면 동별 가격 차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실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갱노노입니다. 호갱노노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잘 안 보고 일단은 그 리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이나 아니면 그 단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이 단지에 호재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좋은 거는 그 왕관 표시가 되잖아요. 이 입지에서 대장 아파트가 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호갱노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를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가격대인 10억 미만으로 설정을 해놨고, 20평에서 35평 이하, 그러니까 85,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인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이고 입주 연차는 필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것을 설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주택 관련 법이 85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대표적으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이런 것도 85 이하인 것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한 정책 대출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대출들도 85 이하인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택 관련 법이 85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은 그 이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85 이하인 이유는 대한민국 가구의 대다수가 3인에서 4인 가구인데 이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평형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요즘 신축은 방 4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가장 무난한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수요가 두터워서 매매나 전세 거래 이런 것도 활발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85 이하인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을 필터로 건 이유는,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000세대 이상이어야지 관리비가 절약됩니다. 세대수가 많아야지 공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저렴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식당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상권들이 주변에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학군이나 교통 이런 부분도 세대가 많은 곳에 필연적으로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준공년도는 필터를 안 건 이유가 취향 차이인 것 같긴 한데요. 구축은 싫다, 신축만 원한다 라고 하면은 10년에서 20년 내에, 20년도 조금 멀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내에 아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없다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필터를 안 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건 이유는 아파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런 호재 때문에 오른 단지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필터를 걸지 않았습니다. 동쪽부터 보겠습니다. 동쪽으로 잠실 쪽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단대 오거리, 남한산성 입구역 이쪽에 있는 은행현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32평,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258세대인데 94년 준공이네요. 조금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근데 32평 단일 평수고 지금 매매가가 7억 3,900 정도네요. 실거래를 먼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입지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남한산성 입구역 8호선이라서 막 엄청 대중적인 지하철 호선은 아니긴 한데 대중교통이 가깝고 주변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실거래가를 보면은 여기 거래 현황 더보기를 클릭해서 전세와 월세 제외하고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30평형이 전부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아시를 보는 이유는 동 간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랑 가까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조금 멀리 있는 아파트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나 있네요. 그리고 뒤에 녹지도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바로 앞에 병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8층에 7억 3,900, 2층 저층 매물이네요. 2층 5층 같은 경우는 조금 저층 매물이라 볼 수 있고 11층 113동 뒤에 있는 아파트네요. 6억 9,500. 지금 규제가 6월 말에 발표가 되었었는데도 7월달, 8월달에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달에 굉장히 활발했었네요. 113동, 112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향일 것 같아요. 6억 후반대에서 7억 초반대, 그리고 지금은 거의 7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6억대로 나온 것들은 아마 기본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집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리를 싹 해야 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호가가 조금 더 낮게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거래가는 지금 올해 들어서 7억부터 6억 후반도 있고, 이런 저층 매물 아니면 뒤에 있는 동, 전면동이라도 이제 수리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이버 지도 들어가면은 이 거리뷰가 있잖아요. 거리뷰를 통해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편에서 보면은 복도식 아파트는 아니고 계단식이네요. 계단식 아파트. 좋습니다. 지금 5월쯤에 찍은 사진인가 봐요. 벚꽃이 피어 있고 예쁘네요. 조금 오래되어서 이렇게 얼룩이나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긴 한데, 입지를 보면은 서울과 근접하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조금만 올라가면 송파구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판교랑도 가깝겠네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가를 위주로 보고요.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설정을 합니다. 전체로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매매를 선택하고,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하나밖에 없어서 전체로 봐도 되는데 보통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타입만 설정을 하고 낮은 가격순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동일 매물 묻기.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매매 29개 있잖아요. 매물 개수가 전체 세대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데요.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5%입니다. 전체 세대에서 5%가 넘으면 매물 개수가 많다고 판단하고, 5%보다 아래면은 매물 개수가 많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물 개수가 많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매수할 때 매도자가 조금 더 유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이면은 조금 더 가격 협상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총 매물 개수가 29개고 총 세대수가 1258개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2.3% 정도 나오네요. 조금 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 개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 보면은 112동, 역과의 거리가 멀리 있는 동이고 저층 매물이 6억 9천, 6억 후반대에 나왔네요. 정상 입주 가능한 매물이고 7억 1층, 6층, 6층 이거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 초반대에 있는 것들은 저층이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보시면은 갭 투자용, 주인 전세 거주 희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더라도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매물입니다. 전세 안고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지금 집을 내놓은 매도인이 그 전에 전세를 맞춰놨고 그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실거주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조금 싸게, 대출도 잘 안 나올 거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갭투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물건이 보통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했을 때 상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시면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한 7억 3천부터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7층 101동 7층이면은 전면동입니다. 전면동이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수리도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샤시 제외 전체 수리했다 이런 말은 보통은 내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체 수리했다고 해서 내가 수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7억 3천부터 7억 4천도 있고 여기부터는 이제 올수리 막 이런 물건도 나오고 그러네요. 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뷰로 들어가서 남한산성 입구역부터 보게 되면은 대로변이네요.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주변은 조금 약간 오래된 상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상가들을 지나쳐서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덕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아파트가 나오고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죠. 오른쪽은 초등학교고 어린이집도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이렇게 상가도 있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깔끔하고 쾌적해 보이네요.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긴 한데 안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랑 근접하다 보니까 교통도 편리할 것 같고 여기 리뷰를 한번 볼까요? 안전진단 이런 내용이 있네요. 2등급 재건축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전진단을 받은 것 같고 이건 장담할 순 없지만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실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까지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이주하고 공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그 정도 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런 호재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제로 여기서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죠. 가격에 영향을 많이는 안 끼치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축단지는 늘 이 이슈가 있죠. 주차가 어떤지. 어렵습니다. 2중 3중입니다. 차 빼주고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다음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천역에 있는 동천 디이스트 이 단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단일 타입이네요. 32평 단일 타입이고 총 세대수가 1300세대. 2007년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07년에 32평짜리 한번 볼게요. 단지 정보 전용 면적이 85 사이즈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드레스룸도 갖추고 있네요.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매물 개수가 26개고 총 세대수가 1334세대, 1.9%네요. 여기는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랑도 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경부선 라인을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물 보시면은 여기 512, 14, 15, 13동 이쪽이 아무래도 동이랑 가까우니까 조금 더 거래가 잘 될 것 같아요. 514동 하나 8억 9천 저층 새 안고 매물입니다. 실거래를 볼까요? 506동이면은 제일 뒤쪽에 있네요. 506동 5층, 507동 12층, 9억 4천, 9억 2천, 9억 2천, 9억 한 중반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네요. 6월 이후에도 7월, 8월에도 이 정도가 있네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8억대 거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10억도 있고 9억 미만으로는 거래가 찾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매물 잘 잡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동별 실거래 가격 506동이 5층, 7동, 9동, 515동 515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역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거래가 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502동, 3동, 7동, 6동, 9동 이쪽에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9억 중반대, 보통 9억 중반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 다시 들어가 보면은 514동 앞에 있는 저층 매물이 8억 9천 지금 세안고가 하나 있네요. 올 확장 올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501동 9억 2천 9억 3천 전세안고 이것도 세안고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9억 5천부터 나오네요. 중층 이상의 매물 이쪽 매물이 아까 저층 빼고는 잘 없네요. 한번 볼까요? 513동, 14동, 15동, 그리고 12동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유일합니다. 지금 저층 매물이 8억 9천 싸게 나와 있긴 한데 저는 한 507, 8동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 9억 초반대로 해서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저층 세안고구 3층이죠.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동천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도보로 한 12분? 막 가깝진 않네요. 실제로 10분에서 10분 내외로 걸릴 것 같은데 거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단지 안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매물 나와 있던 게 514동이었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 중 하나겠네요. 여기 1층이나 2층 매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앞에 막힌 거 없고 채광 좋고 좋습니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입주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할 때 샤시가 고민이 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골프장 앞에 스윙 소리. 골프장이 있군요, 여기. 이게 골프장인가 봐요. 하나도 안 나요. 보통 이런 것들은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데 저는 이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실제로 임장 가서 느껴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평범한 단지에 실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올리는 문의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주로 되어 있는 컨텐츠인 것 같네요. 다음 단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수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원 쪽 메인은 아무래도 영통역이랑 청명역 이쪽에 아파트 단지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영통 에듀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준공됐고 1242세대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뒤에 녹지도 있고 초중 고등학교까지 지금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입은 29평, 34평 두 개밖에 없네요. 메인은 926세대인 33평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8월 달에는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데 거래가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7억 중반, 8억 넘는 것도 있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8억 5천짜리도 있고. 오래된 단지다 보니까 수리 상태가 좋으면 8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8억 중반대까지는 조금 너무 비싸게 거래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보통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323동, 323동, 4동, 27동, 331동. 여기 같은 경우는 청명역이랑 가까운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뒤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랑 가까운 것도 편의를 느끼는 분들이 매수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수요들이 가격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더 비쌀 거야,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더 쌀 거야,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이미 가격이 반영이 다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싸게 거래된 것들은 제 생각에는 기본집이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그리고 좀 비싸게 거래된 이런 것들은 로얄동의 고층이겠죠. 네, 327동이면은 여기네요. 학교랑도 가깝고 여기랑도 가깝고 고층이라서 뷰도 잘 나올 것 같고 남동향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 한번 볼게요. 단지 정보. 여기는 옛날에 벽산 아파트, 삼익 아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합쳐졌나 봐요. 그래서 영통 에듀파크라는 이름으로 합쳐졌나 보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33평이니까 여기 보시면 평 누르면 평으로도 변경됩니다. 33평.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해서 7억 1000부터 있네요. 1층짜리. 이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이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네이버 지도 들어갈까요? 333동 1층. 여기네요. 네, 그쵸. 여기 주차하면서 집 내부 아마 다 보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사생활이 보호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축 아파트일수록 저층이 오히려 조금 더 거래가 싸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보통 필로티 구조라고 하잖아요. 1층을 비워놓고 2층부터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도 충분히 만족하게 살 수 있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아이가 방 안에서 막 뛰어다녀도 밑에 집에서 올라온다던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층이라도 층간소음은 신경 쓰지 않아야 되지만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시세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7억 1000만원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매물이 7억 9,500부터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싼 편이죠. 11월 7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이거는 집주인의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있거나 그런 경우 내부 올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서 봐야 됩니다. 올 수리하고 난 뒤에 4년 정도 살았다 이러면은 실제로 가서 보면은 또 수리해야 되는 부분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 매물은 323동 7억 9,500부터 시작하네요. 실거래가보다 조금 많이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실거래를 봤을 때는 7억 중반대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보였는데 지금은 7억 중반은 없고 바로 7억 9,500부터 시작하네요. 매물 개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25, 1242세대 중에 25개면은 2%네요. 적은 편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아무래도 매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단지이다. 그리고 저층 매물이 많이 없네요. 저층 매물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낮은 가격 분포가 있을 텐데 저층이 1층 다음에 바로 20층, 7층, 12층, 4층 이런 거 있는데 얘는 전세 한 곳이지만 크게 가격을 낮출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봤다시피 초중고 다 끼고 있고, 이쪽에 제가 학원가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 키우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대로변이 시원하게 잘 뻗어 있고요. 상가가 보시면은 학원이 지금 꽉 차 있죠. 네. 서울과도 이 분당선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1시간 정도면은 강남역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0분. 분당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빨간 버스 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부선이랑 가까운 지역이네요. 경부선과 가까운 곳은 선호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로는 46분 정도 걸리네요. 네, 그 다음 단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교역 이쪽을 한번 볼게요. 매교역이 요즘 최근에 이제 새로 이런 식으로 펠루시드 아마 곧 입주를 앞두고 있을 텐데 26년 8월에 입주하네요. 지금 여기 대장은 여기죠. 애교역 푸르지오 SK뷰.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보시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끼고 있고 중학교도 있네요. 초중고를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고, 조금만 나가면은 수원역 가깝고, 그리고 2022년 4년 차예요. 이 정도면 신축이라고 봐도 되죠. 실거래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같은 평형이라도 선호하시는 타입이 보통 이런 데 있는 타입이거든요. 판상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타워형이라고 하는데,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선호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앞이 조금 더 뻥 뚫려 있고 앞뒤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잘 통하거든요. 타워형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창문이 없죠. 이쪽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통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판상형이 유리하다, 그런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호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타입 먼저 볼까요? 단지 정보 들어가서 115일 것 같은데, 그쵸? 전용 면적이 85인 거, 평수로 따지면 35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판상형으로 되어 있네요. 앞이 뚫려 있고 뒤가 뚫려 있고. 그리고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테라스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확장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입주하실 때 이게 분양할 때 확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조합원들한테 확장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긴 한데 잘은 없고, 얼마 더 해서 그렇게 보통 분양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확장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평 전세 월세 제외하고 보면은 여기도 단지가 넓다 보니까 이쪽 동이랑 이쪽 동이랑 아마 가격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4년 전에 입주를 해서 아직까지는 손바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거래가 저층 매물 같은 경우는 8억 후반대, 중층 이상 한 14층, 13층, 10층 이런 것들은 9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9억 3천에서 9억 4천, 그 정도로 실거래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의 전체 면적 중에 115 선택하고 가격 순 정렬 하면은 저층 매물이 8억 8천, 8억 9천 붙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매물 개수가 252개잖아요. 그러면 한 6.9%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물이 조금은 많은 편이에요. 5%가 기준이니까 한 4년 정도 돼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고 실거주 하실 분들은 실거주하고 이제 매도하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저층 매물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네요. 9억도 있고 9억 3천, 중층 이상 이제 여기부터 15층 나왔네요. 15층 보시면은 주인 거주한다,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고, 117동이면 조금 뒤에 있습니다. 개방감 최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뷰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는 지금 이 타입이 아닌 것 같고, 이 타워형 세로로 뻗어 있는 타입은 이게 아닌 것 같고, 아마 115.8 이거죠, 그렇죠? 115.8, 127동. 네, 이것도 타워형이네요. 남동향이니까 아무래도 이거겠죠. 뷰가 좋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판상형인 매물 볼까요? 판상형 128동 바로 나왔네요. 9억 5천에 주인 거주한다, 그리고 13층이다, 이런 거 괜찮네요. 여기에 있는 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매물을 지금 실거래가 9억 초반에서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9억 2천에서 3천 정도, 집 상태에 따라서, 집 상태가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지금 어차피 입주한 지 4년밖에 안 지나서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고, 한 9억 2천에서 3천 정도 거래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주변 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교역 펠루시드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 아파트 상가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보통 이런 상가 끼고 있는 이런 동은 임대동입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 나라에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부 세대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상가를 같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상복합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축이라 그런지 너무 좋네요. 단지 내 물놀이터, 커뮤니티에 수영장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만나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네, 평범한 입주민들이 나눈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입주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입주 4년 차에 신축 아파트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번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는 10억 미만의 매물이, 제가 이쪽으로 안 가는 이유가 강남 쪽은 뭐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지만 관악구, 동작구, 관악구 이쪽으로 오면 조금 나오는데, 봉천역, 서울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관악산 벽산블루밍,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언덕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 봉천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부터 쭉 언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의 산이고, 네, 국사봉 이렇게 되어 있죠. 시세 차이가 아마 이쪽 동이랑 이쪽 동이랑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보시면 2005년 21년 차 아파트고 총 세대수는 2105세대. 실거래 가보겠습니다. 33평 공급 110짜리 이걸 보겠습니다. 8억 초반도 있고 9억 초반도 있고, 주로 8억 초반에서 중반, 9억이 좀 비싼 거였네요. 8억 중반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8억 1,108동 1층. 108동이 어디 있을까요? 108동 여기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 보시면은 이 지도 거리뷰를 먼저 보면은, 네, 여기 아파트 단지 아래에 이렇게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아파트 있고, 지금도 벌써 보이시죠? 이렇게 언덕 내려가고, 이쪽도 언덕 내려가고,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파트 입구인데, 이쪽부터 쭉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그쵸? 네, 그래서 이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봉천역을 도보로 이용하시기는 굉장히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실거래로 돌아가서 108동 이쯤 되면은 굉장히 위에 있죠. 여기는 거의 산인데 1층이 8억 천, 싸게 거래됐죠. 그만큼. 106동 5층. 106동이면은 중간쯤에 있네요. 5층인데 아무래도 2005년이고 20년 넘은 아파트다 보니까 안에 수리 상태에 따라서 실거래가가 좀 많이 나뉠 거예요. 이런 8억 중반대나 초반대 이렇게 매도가 된 거는 기본집이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집일 확률이 높고, 9억 넘게 이렇게 거래된 것들은 102동 같은 경우는 전면동이네요. 꽤 로얄동. 봉천역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아요. 상가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데 수리도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됐잖아요. 지금 다른 것들은 8억 중반대에서 비싸도 9억 초반인데 지금 9억 4,500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한 8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8억 초반까지도 볼 수 있고. 실제 거래 가능한 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단지는 110, 33평이죠. 이걸 기준으로 일단 총 매물수는 97개, 그리고 세대수는 2105세대니까 4.6% 적당하네요. 네, 전체 거래 방식, 매매, 면적은 110, 가격순 정렬해서 9억 초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이 206동이죠.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고 106동 저층, 이것도 206동 9억 1천. 이게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일지 볼까요? 입주 협의면은 전세를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주인 거주네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실거주 가능한 매물일 확률이 높고, 아직은 전면동은 안 나왔어요. 108동, 204동, 204동 한번 볼까요? 샤시 교체했고, 욕실 싱크대 리모델링, 올수리 입주 협의, 이런 거는 실거주 가능한 매물인 것 같아요. 9억 5천대에. 근데 지금 보면은 호가가 아까 우리가 봤던 실거래가보다 다 높죠. 아직은 조금 더 매도자가 우위인 것 같아요. 전면동 102동 10억 나오네요. 중층. 전세를 끼고 있네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102동. 편리한 동인데 10억 붙어 있다. 지금 실거래가 가보시면 8억대 있고 9억 초반대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최근에 장이 확 튀었다가 매도자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내놨는데 싸게 그 전에 거래됐던 가격에는 팔기 싫고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매도자분들이 많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8억이나 9억 초반대, 오히려 9억 초반대도 아까 좀 비싸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인과 협의가 잘 돼서 거래한 매물인 것 같고, 8억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단지네요.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파트 단지 리뷰 보겠습니다. 작은 방들 에어컨 설치 안 될까요? 경사가 조금 있다, 힘들다. 근데 신혼부부라면 추천한다. 최근에 서부선 경전철 호재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공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된 것 같네요. 평범한 그냥 실거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입주민들의 리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있는 10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좋은 아파트를 찾는다는 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두고 바라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보유했을 때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훨씬 내 선택을 믿고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